입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단수 쪽이 들어가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기까지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칸빵. 어제 새벽에 인터넷 서점에서 여성의 날 이벤트로 이렇게 책 소개하는 것들 구경하다가 책을 샀는데요. 당일 배송으로 시키긴 했는데 지금 오후 5시인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책 오면 안 읽은 책들 정리를 한번 하고 뭘 먼저 읽을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권씩 샀던 책은 근대 여성 작가전이랑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5분의 작가가 실려있는데 읽고 있는 건 그랜드 호텔이고 여성의 날 핑계로 4권을 샀고 오늘 배송 오는 거 2권이랑 알라딘 중고매장에서 2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구매할까 했는데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다가 어려워서 집에 둬야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거나 하면 그때 살까 합니다.
일단 이거는 진행 중인 책이고요. 마틸드 메링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하는 현대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뒷면에 이 소개글을 보고 이 19세기 독일 할아버지가 쓰는 현대적인 여성상은 어떤 것인가 샀던 책입니다. 지하철 탈 때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이고, 근데 이번에 산 책은 그 여성의 날 큐레이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책들만 샀어요. 어쩌다 보니. 이랑 이디스 워튼의 그 지방에 관한 숲. 이거는 새 책으로 샀습니다. 제가 휴머니스트 세계문학이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별로 없긴 하지만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초점이 하나도 안 잡히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여성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날카로운 유머로 집안을 꿰매는 가정부 미스 물. 자기 연민을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 태어나는 자존감에 대하여. 네. 이디스 워튼은 도장 깨기 중이라서 샀는데 꽤 두껍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출판사인데 이게 인기 있는 책도 아니고 그래서 절판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 팔고 있더라고요. 재밌겠다. 그리고 중고로 사서 아직 배송도 안 됐는데요. 신을 죽인 여자들 클라우디아 피니에이로 이거를 샀습니다. 스페인 중남미 소설이었는데 아르헨티나 대표 작가라고 합니다. 각자 다른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 붕괴되는 한 가족의 모습을 그린 신을 죽인 여자들. 토막난 채 불에 탄 소녀의 시체가 발견되는 걸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기의 윤리, 김혜령. 이 책은 철학 쪽인 것 같고 이방인 환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여성들. 이 교수님은 그 여성의 날 큐레이션에 있던 애프터 헤러웨이라는 책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 애프터 헤러웨이는 도나 헤러웨이라는 철학자분을 공부하시고 쓴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나 헤러웨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니까 이 책은 읽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책을 구경하다가 듣기의 윤리라는 책을 발견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 다음은 다 사놓고 안 읽은 책들입니다. 제가 사놓고 안 읽은 책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찍고 나서 새로 산 책들이고 예전에 그 책들 목록 그대로 안 읽은 책. 얘는 다른 건데 일단 이 책은 제가 산 건 아니고 친목 독서클럽 갔을 때 협찬으로 나눠주시던 책이었고 아무튼 이거는 판타지 소설로 알고 있어요. TJ 쿨론이라는 작가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따만 책 남작가인데 이거 빼고는 전부 여성 작가의 책들입니다. 앨리스 화이트 타임, 여자와 여자의 세상. 이 두 권은 SF 단편집입니다. 이거는 일본 페미니즘 SF로 유명하신 것 같아서 샀던 책. 메리 우스턴크래프트, 여성의 권리 옹호를 쓴 페미니즘의 선구자. 네, 이거는 한 15쪽 있다가 덮었던 책인데요. 그리고 여기 국립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에디션 F, 여성 작가들만 나오는 시리즈인데 이렇게 여성 작가들 모아두는 시리즈 제가 좋아합니다. 또
그때 하울도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안 읽었습니다. 아직. 나머지 세 권은 셋 다 소녀 이야기. 도라 데미지의 일기, 레드 수도원 연대기, 어린 가정부 조엔. 이거는 19세기 영국에서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재본사의 길로 뛰어든 여성의 삶을 담은 소설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라 에이미 슐리츠, 어린 가정부 조엔. 소녀의 가슴 뭉클한 성장기. 저는 소녀의 성장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샀는데, 이거는 일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1911년. 그리고 이것도 시리즈인데 3부작으로 알고 있어요. 레드스토원 연대기. 마리아 투르트 샤니노프. 핀란드 작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영상에서 똑같이 안 읽은 책들이고 그 이후로 산 책들입니다. 이것도 소녀 성장물 소설인데 진 스트랜튼 포터 작가의 림보 로스트의 소녀. 특이하게 쪽수가 안쪽에 기입되어 있는데 여백을 최대한으로 줄였네요. 작고 이렇게 양장본이 아닌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고전문학으로 들어가 있는데 언제 나왔지? 20세기 전반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되게 오래된 소설이네요. 중고 서점에서 이걸 보고 관심이 갔는데 인터넷 서점에 검색을 해보니까 후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더 끌렸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디스 워튼 재독하려고 산 순수의 시대. 그리고 이건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그 시절 제인 오스틴의 책장에는 어떤 작가가 있었는가, 작가들을 소개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워커의 그레인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인생. 그 컬러 퍼플로 유명하신 작가분인데 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이 책을 샀을 때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레인지란 이름을 봤을 때 저는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샀는데 뒷면 읽어보니까 남자더라고요. 아내와 아들을 버려둔 채 북부로 향한다. 어쩌고 저쩌고. 남자 주인공인 걸 알았을 때 제가 만들어낸 갖고 있던 편견이 있는 걸 알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구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남성을 생각하고 남성을 기준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시절이 되게 길었고 여전히 의자나 책상의 그 적정한 높이 이런 것도 대부분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자를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그 시절이 되게 긴데 저도 그런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예전을 떠올려 보면 책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를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성별이 나오지 않은 캐릭터들은 일단 무조건 다 여성이고 인간의 기본값은 여자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일종의 자기 세뇌? 그런 자기 세뇌의 효과가 있긴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레인지라는 이름이 그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때문에 더 당연하게 여자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레인지가 남성 이름인지 여성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근대 여성 작가전. 제가 해외 문학을 더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로 쓰여진 책을 그래도 꾸준히 읽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번역된 소설과
나의 모국어로 쓰여진 소설을 읽을 때 그 다가오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한국 작가 소설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박경리 작가님의 김약국의 딸들. 헌책방에서 1,000원, 3,000원, 4,000원에 샀던 책 2권. 이 고전틱한 폰트와 표지가 좋아서 샀습니다. 되게 예스러운 책이라서 골랐습니다. 오래된 책 좋아하고 요즘은 리커버 예쁘게 나오는 거 많은데 저는 이런 거에 더 끌리는 편이라 이걸로 샀는데요. 이 여백이 너무 미음사 같아. 그리고 김선영 번역가님이 옮기신 오만과 편견. 주석이 되게 친절하고 많아서 기대가 됩니다. 오만과 편견은 이미 드라마로도 여러 번 봤고 제독도 했었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지 터너 소설이기 때문에 금방 읽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미뤄두고 있는 오만과 편견입니다.